수천 년 전 고대 문명의 흔적을 떠올리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그려지시나요? 아마 웅장한 신전, 위엄 넘치는 왕의 무덤, 또는 치열한 전쟁의 흔적들이 익숙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탐험할 문명은 말이죠.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고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아주 독특하고 미스터리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곳엔 거대한 왕궁도, 신을 위한 압도적인 규모의 신전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승리를 기념하는 거대한 조각상이나 전쟁 기록조차 현저히 드물었죠. 대체 이상한 문명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기에 다른 고대 문명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했던 걸까요? 이 질문은 깊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알던 고대 문명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 미스터리하면서도 놀랍도록 현대적인 문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도시 문제, 환경 위기, 평화로운 공존의 해답이 수천 년 전 그들의 삶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기대감을 품게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처럼 권력이나 신앙을 화려하게 과시하지 않았던 탓일까요? 처음 발굴된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들은 사뭇 다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나 신전 대신 그들은 놀랍도록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인 도시의 흔적을 발견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인더스강이 굽이쳐 흐르는 드넓은 땅에서 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번성하며 삶을 일궈냈습니다. 특히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같은 주요 도시들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고 계획적인 면모를 지녔죠. 이는 고대 문명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나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처럼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의 상징물은 인더스 문명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쟁과 정복을 기록한 비문이나 무기 유물 역시 다른 고대 문명들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드물었던 특징을 보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도시는 마치 현대의 잘 짜인 계획도시처럼 규칙적인 구획과 표준화된 건축 양식을 놀랍도록 일관되게 보여주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 현장에서 흙먼지를 털어내며 드러낸 것은 진흙 벽돌로 꼼꼼하게 지어진 튼튼한 집들과 반듯하게 뻗은 도로의 흔적이었습니다. 황량한 유적지 위로 수천 년 전 번성했던 고대 도시의 모습이 점차 베일을 벗듯이 상상 속에서 되살아나는 순간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개인의 과시나 신의 숭배보다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안녕과 효율적인 삶을 위한 배려로 가득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당시 다른 고대 문명들이 추구했던 가치와는 확연히 다른 방향이었죠. 인더스 문명은 이처럼 시작부터 우리에게 숱한 의문과 깊은 탐구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토록 독특한 인더스 문명의 도시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건설되었을까요? 그들의 삶의 터전은 우리가 상상하는 고대 도시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치 시간을 뛰어넘어 미래에서 온 듯한 놀랍도록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지혜가 곳곳에 스며 있었죠. 인더스 문명의 도시를 발굴한 고고학자들은 그 정교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유적지인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를 거닐다 보면 현대의 계획도시와 견주어도 손색 없을 정도의 놀라운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도로들은 정확히 직각으로 교차하며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도시를 구획했습니다. 주택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비슷한 크기의 구운 벽돌로 꼼꼼하게 지어졌습니다. 이 벽돌들은 심지어 규격까지 표준화되어 있었다고 하니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의 놀라운 기술력과 체계적인 조직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더스 문명의 진정한 경이로움은 바로 위생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대부분의 고대 문명이 기본적인 위생조차 갖추지 못했던 시기에 이들은 각 가정에 정교한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사용한 물은 흙으로 만든 파이프를 통해 주요 하수도로 흘러들어갔고 이 하수도는 도시 전체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며 오수를 도시 밖으로 안전하게 배출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아파트 단지처럼 말이죠. 모헨조다로에서 발견된 거대한 공중 목욕탕인 대목욕장은 또 어떻고요?
이 시설은 단순한 목욕탕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방수 처리 기술은 물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사용한 물을 효율적으로 배출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이곳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몸을 씻고 어쩌면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며 교류하는 중요한 공간이었을 겁니다. 개인의 안녕과 공동체의 건강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무게를 재는 저울추나 길이를 재는 단위가 통일되어 있었다는 것은 공정한 거래를 중시하고 경제활동의 신뢰도를 높이려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작은 인장 유물들이 대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이 인장들은 주로 동물이나 알 수 없는 문자로 새겨져 있었는데 아마도 상품의 소유권을 표시하거나 거래를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겁니다. 마치 오늘날의 상표나 서명처럼 말이죠. 이러한 유물들은 인더스 문명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평화로운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지,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지향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아마도 경쟁보다는 협력을, 개인의 영달보다는 공동체의 번영을 더 소중히 여겼을 겁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나 웅장한 신전 대신 모든 이가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힘썼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줍니다. 우리가 지금 좇고 있는 발전의 방향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선진 문명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더스 문명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고대 문명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나 메소포타미아의 웅장한 지구라트처럼 특정 왕이나 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압도적인 건축물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또한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비석이나 정복 군주의 위용을 드러내는 동상도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랍도록 현명하고 평화로웠던 인더스 문명도 영원히 번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천 년 동안 인더스강 유역을 풍요롭게 했던 그들의 찬란한 도시는 서서히 활력을 잃고 침묵에 잠기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수수께끼 같은 그들의 종말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학자들의 가장 뜨거운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치명적인 이유로 그토록 견고하고 이상적이었던 문명이 한순간에 자취를 감추게 되었을까요? 문명의 뿌리였던 자연이 등을 돌린 순간이었을 겁니다. 강줄기의 급작스러운 변화 또한 인더스 문명의 쇠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더스강은 지각 변동이나 지형 변화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물길을 바꾸곤 했는데요. 도시의 생명줄이었던 강물이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흐르거나 통제불능의 대홍수를 일으켜 도시를 파괴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물은 문명의 발원지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파괴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더스 문명은 우리에게 뼈저리게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더 나아가 무분별한 환경 파괴 역시 문명 쇠퇴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곤 합니다.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수많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엄청난 양의 벽돌을 굽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나무가 필요했을 겁니다. 숲이 무분별하게 사라지면서 토양이 유실되고 가뭄과 홍수에 더욱 취약해지는 등 환경적인 문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라 할지라도 자연의 균형을 무시하고 자원을 무분별하게 소비할 때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지 인더스 문명의 종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뼈아픈 경고를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의 쇠퇴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속 불가능한 발전만을 좇는 현대 문명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대 문명의 마지막 숨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토록 놀라운 지혜를 가졌던 인더스 문명은 대체 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바로 급격한 기후 변화와 이로 인한 환경 재앙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졌던 몬순 기후의 변화로
인더스강 유역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거나 반대로 예측 불가능한 대홍수가 잦아지면서 농업 기반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을 잃었을 거라는 추측이죠. 도시의 생명줄이었던 강물이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흐르거나 통제불능의 대홍수를 일으켜 도시를 파괴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물은 문명의 발원지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파괴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더스 문명은 우리에게 뼈저리게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더 나아가 무분별한 환경 파괴 역시 문명 쇠퇴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곤 합니다.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수많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엄청난 양의 벽돌을 굽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나무가 필요했을 겁니다. 숲이 무분별하게 사라지면서 토양이 유실되고 가뭄과 홍수에 더욱 취약해지는 등 환경적인 문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숲이 사라지면 대기는 건조해지고 비가 와도 흙을 붙잡아줄 뿌리가 없어 막대한 홍수로 이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그들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즉, 인더스 문명은 스스로 번성하기 위해 자연을 이용했지만 결국 그 자연의 힘 앞에서 무릎 꿇고 말았던 것이죠. 이처럼 인더스 문명의 종말은 한때 번성했던 그들의 도시들이 마치 유령 도시처럼 황폐해지고 잘 정비되었던 하수구는 메마른 흙먼지로 가득 차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쇠퇴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 무분별한 도시 개발,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놓인 수많은 문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인더스 문명이 우리에게 보여준 지속 가능한 삶, 공동체 중심의 도시 계획, 그리고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지혜는 단순한 고대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현대 인류가 찾아 헤매는 가장 강력한 해결책으로 재조명될 수 있을 겁니다. 수천 년 전 그들의 문명이 멸망한 것은 우리에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뼈아픈 경고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남긴 놀라운 지혜는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희망의 빛이 될 수도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들은 거대한 권력 과시나 전쟁 대신 깨끗한 물과 위생, 그리고 공동체의 안녕을 추구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인더스 문명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가치와 지혜는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혹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들을 다시 일깨웁니다. 우리는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무엇을 잃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지속 가능한 삶이란 무엇인지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수천 년 전의 침묵 속에서 인더스 문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도시를 만들고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